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하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얼만큼 먹느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얼만큼 살아내느냐와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오늘 미식 독서는 삶의 고통, 폭력,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 채식주의자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중 일부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끝끝내 인간으로 남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식 독서네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국자 이진영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책 맛볼 게스트분들 3분 나와 계시는데요. 아우, 새로운 얼굴 나오셨어요. 우, 네, 반갑습니다. 다야님이신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만드는 다야입니다. 책과 함께 삶의 여러 가지 레벨 측면과 그 안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나누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미식독서팀에 합류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별입니다. 별을 좋아해요.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별이고요. 하정현입니다. 네, 저는 미식 독서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맛을 전하는 참깨 비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시게도 자기소개를 또 해주셨네요. 네, 미식 독서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네. 저는 맛있는 이야기 듬뿍 떠들여서 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맛볼 책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인데요.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셔서 와, 네. 여기서 저희 박수 한번 가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분명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앞서 수상 소감에서 질문 던지셨었잖아요. 한강 작가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책인 것 같아요. 오늘 나눌 채식주의자 책 간단히 소개해보면요. 주인공 영애가 나오죠. 평범한 삶을 살던 중에 꿈속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선택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영애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데요. 소설은 영애의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묘사하죠. 인간의 욕망과 고통,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애의 채식주의는 단순한 식습관 변화를 넘어서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점, 인상적이었던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별점 우리 매겨볼까 해요. 먼저 참깨님부터. 네, 저부터. 사실 작가님 사랑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장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읽으면서 이상하게 빨리 읽혀지긴 했거든요. 막 이게 달락달락 읽긴 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속도가 확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 그 기분이 저를 꽉 누르듯이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이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왜 차라리 도망가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창밖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감정들, 나라면 어땠을까 태도들, 이런 글 하나하나 표현하고 묘사들이 영화를 보는 듯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분위기나 감정선이 그 3명 분들한테 이제 표현하는 게 새로웠고요. 그렇지만 저는 5점에 4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4점. 네. 뭐 그렇게 박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맞아요. 저도 5점 만점에 4점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어쩌면 너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어서 좀 슬픔과 아픔이 느껴져서 나온 캐릭터 누구 하나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4점입니다. 네, 우리 별님도 4점을 주셨네요. 네. 우리 다야님은요? 네, 저는 사실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쭉 다 읽고 이 채식주의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졌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용과 어떤 이렇게 코드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한마디로 저는 무척 기이하고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섬세하고 굉장히 아름다웠고 한마디로 설득당해 버린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이 15년 만에 이 책을 감싸 안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읽고 나서 바로 이 책의 주인공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엄청 네. 넓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4.8점입니다. 저도 우와. 우와 4.8점 최초의 최고점이네요. 4.8점, 우리 4.5점, 막 4점, 0.5점도 아닌데. 저 후회요. 네, 저도 별점을 좀 매겨볼까 해요. 사실 별점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저는 한 4.85점? 제일 많이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다른 작품들 먼저 읽고 채식주의자는 사실 악명 높잖아요. 읽기 힘들다던가 아니면 내용이 너무 힘들다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선뜻 안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펴보고는 마지막에 읽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혹시 아직 읽기 전이시면 저는 가장 마지막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내용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설득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 같기도 했어요. 모두 다 비슷한 마음들인데 이것이 한강 작가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또 먼저 참깨님부터. 네, 저는 이상하게 저랑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혜 영애 언니죠. 연애 언니 인혜한테 더 마음이 좀 많이 갔어요. 페이지 241페이지에서 그녀가 소파에 비스듬히 걸쳐 앉았다부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더 앞으로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않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이내가 마음이 왠지 모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희주의 역할이었는데요. 어떡해요 영애 지금 가면이라는 말을 잊지 못했던 희주가 영애 언니 이내가 느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 표현을 해주는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말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좀 짠해지네요. 네, 맞아요. 울컥한 부분이 있죠. 네. 별님은 어떠셨어요? 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약간 나랑은 좀 멀게 느껴진다면 이내 씨의 그런 내용들은 약간 나랑도 맞닿은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남편이랑 이제 헤어지고 전화가 와서 아들을 좀 만났으면 싶은데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거나 그런 해명도 없고 그때 이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 입기 쉽고 쉽게 잘 좌절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또 제 남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해명하고 용서를 구하는지 또 남편은 그런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저자인 한강 씨가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다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248페이지의 뒷부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것들의 물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새벽 좁다란 산길 끝에서 그녀가 보았던 방명 속에서 일제 푸른 불길처럼 일어서던 나무들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울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나무가 되고 싶었던 영애와는 달리 이내가 죽기 위해 찾아갔던 숲의 나무들은 따뜻하거나 이상적인 곳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무섭기까지 했었고요. 그때 이내는 현실밖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지우, 자식을 봐서라도 극단을 치닫지 않고 결국은 삶으로 돌아와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요. 작가님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삶은 단순히 자유와 순수함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수레바퀴 가 인생 본질인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저한테는 전해졌고요. 다만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의도하지 않은 폭력의 가능성을 늘 경계하고 주변을 연민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음.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모두 아이 키우는 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장에 꽂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맞아요. 저도 좀 맞아요. 비슷한 부분에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저도 이내거든요. 조금만 참아. 네,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 그런 부분이 나와요. 19금이니까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 너무 네, 싫었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수없이 많은 날을 조금만 참고 있으면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버텼다는 걸 이내가 깨닫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야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고통이나 폭력은 조금 참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이야기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이 채식주의자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제는 폭력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볼게요. 폭력이 요즘에 들어서 너무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TV, 드라마, 요즘에 OTT 이쪽에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무술이나 뭔가 싸움을 배워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 같고, 그런 부모가 있으면 애들이 좀 든든해질 것 같다는 뭐 이상한 우스갯소리도 해봅니다. 근데 폭력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쉽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하나의 도구다. 특히나 요즘에 막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맞아요. 것들은 뒷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저는 그런 폭력보다 요즘에 언어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고 애들한테 지금 다야님, 별이님, 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로서 이제 애한테 나도 은근히 견뎌라. 이거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제 눌러야만 했던 행동들이 얘들한테는 폭력이었나 하면서 조금 제가 좀 무섭기도 하네요. 반성의 시간. 네네. 고백합니다. 네, 고백의 시간. 아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작고 예쁜 아기인데도 내 말을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럴 때 가끔 확 지워받고 싶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폭력은 또 나약함에서 오는 게 아닌가? 진짜 강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고 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어서 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아빠도 어쩌면은 딸을 안 사랑하지는 않을 텐데 말로 안 통하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니까 고기를 입속에 막 쑤셔 넣는 그런 폭력을 행하게 되는데, 폭력적인 방법은 잘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냥 상처를 남기는 것 당하는 같아요. 사람이 그냥 견디거나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좀 인정하고 또 약간 연약하거나 아픈 모습이 있을 때도 좀 기다려주고 그런 이해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저희 사회조차도 약간 유별나다거나 그러면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좀 몰아세우고 또 은근히 따돌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도 폭력적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폭력이 좀 난무하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디어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좀 비폭력적인 좋은 메시지를 전해서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깨 무겁습니다. 네. 저 별님 말씀 중에
약해서 폭력적이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참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약하니까 방법을 그것밖에 몰라서 네 그렇게 가해지는 폭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야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잠깐 이어서 하자면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 사태 때 시위 방식이 굉장히 비폭력적이고 전 세계에 어떤 그냥 물방울 하나 영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잠깐 해보고요. 네, 정말 사진 네.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응원봉만 반짝반짝. 전체적인 사진 보니까 하나씩 볼 때는 몰랐는데 정말 반짝거리고 무슨 공연장 같고 정말 예쁘더라고요. 레인보우 무지개가 네.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이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사람이 살기 위해 무언가를 먹는 것 자체가 다른 개체에게는 폭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이 이제 육식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가정폭력, 베트남 전쟁, 동물학대 등등 어떤 표면적인 폭력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영희 스스로가 자기에게 했던 자기 폭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폭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은연중에 알지 못했던 뭐 브래지어를 착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뭐 웃음 코드를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폭력들도 다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폭력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최근에 저희 아이가 도마뱀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도마뱀을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껴주고 개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어느 날 저희가 키우는 도마뱀은 가루로 된 사료를 먹여요. 그래서 그걸 이유식처럼 개어서 주사기로 짜서 먹이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름이 통나무인데요. 네, 우리 나무도 쫄깃쫄깃한 밀원 먹이고 싶어. 쟤는 항상 저렇게 맛없는 것만 먹잖아. 쟤도 쫄깃쫄깃한 귀뚜라미 먹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귀뚜라미를 샀어요. 사와서 어떻게 먹이냐면요. 자세히 설명해도 되나요? 잔인한 거 싫으신 분은 30초 넘기세요. 귀뚜라미 머리를 떼어서 눌러서 향이 많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코앞에서 도마뱀 코앞에서 흔들어요. 그러면 도마뱀이 냄새를 맡고 먹거든요. 그걸 하더라고요. 자기의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은 저희 아이한테는 도마뱀, 자기가 키우는 도마뱀의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고 생명이지만 귀뚜라미는 먹이일 뿐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어느 기준이 있겠구나.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애는 소중한 생명이고 기준 밖에 나가는 애는 그냥 먹이겠구나. 그 기준은 사람마다 참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이 폭력적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선이 어딘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찾고 모두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더 첨언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아까 언어폭력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들은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부모의 말은 문서이다. 아이에게 문서처럼 기록된다. 파기 안 되거든요. 파기 안 되나? 지우고 싶은 것 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화는 내되 몸에 새길 만큼 하지 말자. 제가 요즘에 지키고 있는 공약입니다. 한편으로 아이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네요. 학교 폭력도 3년 되면 지워주는데 안 지워지나요? 되게 좋은 3년 말씀. 지나면 지워져요? 지워줍니다. 근데 제일 빨리 마음을 열어주는 존재가 아이들이래요. 엄마의 잘못, 아빠의 잘못을 네. 미안하다고 하면 바로 괜찮아. 정말 용서를 잘해주죠. 용서를 맞아요. 잘해주는 정말 존재예요. 용서를 잘해줘요. 우리 오늘 폭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계속 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그쵸? 네.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좀 무거워지는 그러네요. 느낌이 있네요. 네네. 사실 식물도 폭력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맞아. 있죠. 음. 숲에 자기만의 경계를 가지고 그 그늘에 자기 종족 번식시키기 위해서 작은 연약한 생명들은 다 이렇게 빛을 못 받게 하는 방식으로 맞아. 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항상 상기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을 네. 하지만 그게 이제 당연시 되지 않고 그 고마움을 잊지 말자. 경계하고. 경계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아, 생존을 최소한. 위한 폭력만. 네. 그렇죠. 되게 웃긴데 그런 면에서도 소식은 좋은 것 같아요. 저 별님 말에 정말 공감해요. 맞아요. 제가 한때 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소식이었어요. 소식. 적게 먹는 거, 적게 사는 거, 적게 버리는 거. 맞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로 미식독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창깨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맞아요. 오늘 마지막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야기 마칠까 해요. 책에서 오는 이런 무거움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저에 대해서도 약간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책은 혼자 읽을 때보다 같이 읽고 나누면 좀 풍성해진다. 네, 제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회상하면서 또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다야님은요? 네, 저는 일단 이 환경 자체가 녹음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또 많이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완전 마세요. 완전 잘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네. 진짜. 하지만 함께해 주신 여기 선배님들 너무 귀여우시고 네 사랑스러워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잘 예쁜 눈. 녹음했습니다. 예쁜 눈.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릴 때까지 잠깐만 안녕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국자 이진영, 참깨 비가나 별 하정현 다야 정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